안녕하십니까, 솔루션의 이동입니다. 2021학년도 대학교 전형 소개 시간입니다. 오늘 그 서울에 있는 숭실대학교 편입니다. 파트 2를 지금 시작하고 있는데 저희가 파트 1, 파트 2, 파트 3를 이제 구분해서 영상을 올리도록 할 텐데 설명을 간략하게 드리자면 파트 1은 대학교 현황, 역사, 특징, 그리고 요즘 화두가 되는 취업률 위주로 설명을 드리는 시간이고, 두 번째 파트 2는 바뀌는 입시제도, 즉 어떻게 해야 그 학교를 들어가고 어떻게 학생을 뽑느냐라는 전형 소개고, 파트 3는 내가 어느 정도 해야 들어가겠냐, 그리고 내가 이 학교를 선택하려고 했을 때 어느 학교랑 좀 같이 고민이 되겠냐라는 식의 입결 위주의 분석 영상입니다. 그래서 파트 1, 2, 3를 구분해서 필요한 걸 픽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파트 2, 즉 2021학년도 숭실대 입학 전형을 소개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자, 먼저 인원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682명을 뽑죠. 자, 이 이제 입학 전형에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소개를 드리는 거는 현재 3학년에서 2학년, 그 다음에 이번에 졸업한 재수생 기준으로 최근 3년 동안 너무 뭐가 많이 바뀌고 있죠. 바뀌고 있기 때문에 이 입시를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혼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작년과 올해 넘어오면서 바뀌는 부분을 조금 더 중점적으로 저희가 찝어서 비교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데, 안심하실 건 숭실대는 작년과 올해 큰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내년에는 바뀌는 건 좀 봐야 되긴 하겠으면 일단은 그렇다라는 거. 하지만 바뀐들 안 바뀐들 학생은 매년 새로 올라오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또 친절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시 65.6%, 정시 34.4%입니다. 최근에 이 핫한 그리고 굉장히 많이 회자가 되는 이 종합전형을 728명으로 수시에서 가장 많은 인원을 뽑죠. 교육부 권고사항에 맞춰서 30% 이상의 정시 비율로 맞춰놨고, 있을만한 전형은 다 있습니다. 종합하나 교과하나 논술하나 깔끔하죠. 여전히 논술에서 또는 교과에서 보일 건 다 보고, 이 서울에 있는 이 웬만한 대부분의 4년제 종합대학에서 취하는 카테고리와 형식을 그대로 따라서 합니다. 그러니까 크게 차이가 없고 비슷하고 무난한 전형이다라고 볼 수 있죠. 하나씩 살펴볼 건데, 먼저 이 수시에서 숭실대의 대표 전형이라고 할 수 있는 SSU 미래인지 전형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려 728명 뽑습니다. 자, 종합전형 몇 번 말씀드렸겠습니다만, 특징 일단 이 학교도 다단계정 이렇게 제일 많이 뽑습니다. 1단계 서류, 성적을 포함한 서류 100%로 3배수를 뽑죠. 자, 예전에 이제 서류 몇 %라고 얘기하면 야, 성적보다는 스펙이 중요해. 내가 어떤 활동을 어떻게 했다. 학교 생활을 열심히 하는 여러 가지를 정성평가합니다 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올해 이 서류평가에서 조금 여러분들이 신경 쓰셔야 될 건 뭐냐면 특목고를 다 포함해서 작년에 이 조국 사태 기억하시죠? 그러다 보니 다른 요소보다는 내신을 조금 더 신경 써서 본다라는 썰이 있죠. 물론 올해 입결이 나오보면 확실하게 그게 드러나겠지만 내신 관리 열심히 하시는 게 이 스펙이 가장 기본이라는 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나서 3배수를 뽑은 다음에 나머지 2단계로 1단계 성적을 깔고 30%의 비율로 면접을 진행하죠. 수능 최저 없고 여전히 요즘 많이 안 제출하고 좀 간소화되기도 합니다만, 숭실대에서는 학생부 외에도 자소서를 받습니다. 자, 종합전형에서는 학교 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자기소개서와 면접 준비를 하셔야 된다라는 게 특징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교과전형을 합니다. 교과는 479명을 뽑고 교과 100% 일괄 선발이죠. 교과전형이 가장 투명한 편이고 깔끔합니다. 수시에서는. 뭐냐면 다른 거 잘 안 보고 그냥 성적표 제출하고 원서 접수하면 한 방에 OX가 결정되는 전형이고, 내가 합격 레인지를 예측하기도 비교적 수월하죠. 자, 숭실대 교과전형의 가장 커다란 특징 중에 하나는 그래도 생각보다 높은 수능 최저 기준입니다. 자, 교과 100% 일괄 선발을 뽑음에도 불구하고 국수, 영탐, 전 과목을 반영하죠. 학교에 따라서는 상위 몇 과목만 반영하는 학교도 있죠. 그런 경우는 입결 뻥튀기가 좀 심한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실제 내가 평균 내신보다 그 학교 내신으로 환산을 했을 때 점수가 올라가는 학교들은 전 과목을 반영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죠. 물론 여기도 국수형 탐이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과를 지원하는 학생들은 사탐보다는 과탐 위주로 성적을 산출하죠. 내가 이과생인데 워낙 사회를 싫어해서 사회 과목이 좀 내신이 안 좋고 반면 과학이 되게 잘 나왔다. 그러면 내가 전체 평균보다는
이 교과 전형으로 내신을 환산했을 때 좋은 등급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수능 최저가 있는데 인문은 2합 6으로 잡혀 있고 자영은 가영 지정에 2합 7로 잡혀 있는데 파란색으로 색칠된 부분 보이죠? 서울에서 웬만한 학교들이 수능 최저를 때릴 때 과탐 두 과목을 다 안 넣는 학교들도 꽤 많습니다. 하지만 숭실대는 꿋꿋이 두 과목을 넣어놨죠. 두 과목 평균을 맞춰서 평균 2점대 또는 3점대를 맞춘다고 하는 거니까 실제로 숭실대 교과를 쓸 때 최저를 맞췄느냐 맞추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는 당연하게 큰 영향이 미칠 수 있습니다. 자,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교과는 아무래도 이 합격 레인지 예측이 좀 좁기 때문에 한타 차이로 당락이 결정될 수도 있기 때문에 교과 성적 가중치를 한번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차이가 많이 나죠? 보이십니까? 아마 이제 이 편집하시는 분이 확대를 해서 보여드릴 텐데 인문계랑 자연계만 그냥 비교만 해드리겠습니다. 인문계 국어랑 영어, 즉 어문 쪽에 35%가 되어 있고 수학이랑 사회는 15%로 좀 낮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문과 같은 경우는 사회도 좀 덜 해도 되고 수학을 조금 못하더라도 국어나 영어 내신이 괜찮으면 커버칠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반면에 이과는 반대죠. 국어가 15%로 좀 낮아져 있고 수학이 35%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인문계열에서 사회의 영향력보다는 자연에서 과탐의 영향력을 항상 1포인트 정도는 얹어주는 느낌이 있어서 이과에서는 국어 빼고 나머지 세 과목의 비중이 좀 있는 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과 등급별 환산 점수가 있는데 1등급이면 10점을 주고 2등급은 9.5점을 준다고 합니다. 이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학교랑 비교할 수도 없을 뿐더러 이 차이가 0.1이 나든 0.2가 나든 교과가 100%니까 0.00001이 차이가 나더라도 순서가 정해지면 그걸로 끝입니다. 그래서 숭실대 교과를 쓸 때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될 거는 수능 체제를 반드시 일단 맞추셔라. 그 다음에 이과라면 수학과, 문과라면 국어, 영어 내신이 좋은 학생들이 월등히 유리하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논술은 292명을 선발하고 있죠. 논술은 전체적으로 꼭 숭실대뿐만이 아니라 인원이 좀 감소세로 돌아서 있는 전형이긴 합니다만 여전히 내가 정상적인 등급과 정상적인 내신과 이런 걸로 갈 수 없을 때 좀 우리가 한 급발 높은 학교 그 다음에 한 방을 노릴 수 있는 전형으로 여전히 위력은 있죠. 보시면 총 292명을 뽑고 60대 40 정도 되어 있고 교과 전형과 거의 비슷합니다. 국수형탐을 반영하고 수능 최저도 있죠. 수능 최저가 있는 논술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내가 모의고사가 관리가 되어 있는 학생이라면 좀 유리한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논술 준비할 때 크게 여러분들이 잘 주의하셔야 될 게 인원보다 뭐가 중요하냐면 수능 최저가 중요하죠. 그러니까 작년에 연대가 수능 체제를 없애는 바람에 학생들이 많이 몰릴 것이다 이런 것처럼 수능 체제가 있는 전형에서는 상대적으로 조금 낮을 수 있고 그걸 노리고 준비하는 학생들한테는 기회가 차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도 이 마무리로 이 각 전형별 경쟁률을 제가 소개를 해드릴 텐데 논술 경쟁률은 여전히 높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작년 올해 넘어오면서 무려 40대 1이 넘어가는 경쟁률, 평균 경쟁률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논술은 아무래도 노림수는 있지만 확률은 좀 낮은 전형이다라는 거 반드시 그래서 6논술 이런 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마무리 수능입니다. 우리가 수시 비율이 훨씬 높다고 알고 있죠. 하지만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논술과 교과나 종합을 셋 다 준비하고 셋 다 넣는 학생은 그렇게 흔치 않습니다. 보통 우리가 쓴다고 하면 종합에다 논술을 쓰고 안전빵으로 교과를 쓰는 전략을 많이 택하는데 셋 다 못 쓰기 때문에 엄밀히 얘기하면 단일 전형으로만 따지면 절대 수능 이 전형, 수능 우수자 전형, 정시 전형을 무시할 수 없는 비율과 인원이죠. 단일 전형으로 가장 많습니다. 아까 종합 전형이 700명대였고 수능 우수자 전형은 900명이 넘어가죠. 자, 정시, 수능 전형은 깔끔하죠. 거의 대부분의 학교에서 그냥 수능 100%로 줄 세우고 끝냅니다.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참고하실 건 영어 환산 점수를 도대체 어느 정도 쳐주느냐인데 1등급은 140, 2등급은 136, 3등급은 130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된다라는 거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예체능은 좀 제외하고
일반 전형 기준으로 뽑은 거기 때문에 실은 예체능 계열 같은 경우는 영어 환산 비율이 조금 다르게도 나옵니다. 실은 여러 가지 기회 균형에부터 시작해서 수시에 특별 전형이 있습니다만 큰 틀이죠, 큰 틀. 큰 틀과 굵직한 전형 위주로만 소개를 해드렸으니 내가 해당되지 않는 전형에 대해서 자꾸 얘기하고 내가 쓸 수 있는 틈새 전형에 대해 소개를 안 드릴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은 댓글로 달아주시면 저희가 한번 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목별 반영 비율, 탐구 두 과목 나와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과 같은 경우는 국어 비중이 조금 높고 자연계 같은 경우는 이과에서는 수학과 과학 비중을 좀 쳐준다. 이런 특징이 있다고 말씀드렸고 자연계도 보통 자대와 공대를 좀 구분합니다. 근데 이 자연 1 같은 경우는 가형과 과탐이 지정인데 자연 2는 가산점 방식이죠. 실은 과탐 5%나 수학 10% 정도 숭실대 정도 라인에서 수학 10%의 가산점이라고 하면 가형을 보는 것보다는 나형을 보는 게 유리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20% 가산점은 아주 높은 편은 아니다. 마무리로 경쟁률 살펴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입시 전형이 아주 바뀐 게 아니었고 19에서 20, 그다음에 21로 넘어갈 때도 전형이 많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경쟁률은 숭실대의 경쟁률은 대충 이 정도가 되는구나 라는 걸 참고하는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과 전형은 6대1에서 8대1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있고 최근 2020학년도 경쟁률은 7.46 정도가 됐습니다. 종합은 거의 10대1에 육박하고 수능 최저가 있는 논술을 가지고 있는 학교라고 했는데 5대1 정도의 평균이 올라갔죠. 그래서 올해, 그러니까 작년이겠죠. 2020학년도 같은 경우는 평균 경쟁률이 40대1이 좀 넘었습니다. 그래서 논술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쓴다는 얘기죠. 물론 이 경쟁률은 전형의 변화보다는 모집 인원이 훨씬 더 민감하게 반영을 하죠. 정시는 가나 다군이 있는데 밑에 보시면 정시는 정시에서도 여러 가지 전형이 있지만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수능 우수자 전형을 기준으로 했고 평균 한 5대1에서 6.5대1 높게는 7대1 근처까지 가는 정도의 경쟁률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서울에 있는 숭실대학교 2021학년도 전형 정리를 해봤는데 잘 준비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고 입결이 나오는 대로 여러분들 되게 궁금해하시는 파트 3 영상 제작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